오늘 저희 도정 질문이 다소 무거울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관련된 자료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는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잘 챙기고 잘 보살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6년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6,044건이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164건으로 49.3%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9.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경남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1,292건으로 이 중 응급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59건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전국 28명이었으며 이 중 82.1%가 0세에서 6세였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132명이 숨졌으며 지금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11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기 아동이 사망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 아동 발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연령별로 보자면 초등학생 만 7세부터 12세가 39.1%로 가장 많았고 만 13세부터 17세까지는 35.2%이며 0세부터 6세까지는 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자 간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학교 교사가 5.1%이며 친인척이 4.7%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재학대 역시 부모가 94%로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에서 79.8%로 차지하고 학교가 5.1%이며 어린이집이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로는 친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태가 86.3%이며 남성이 58% 이상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5%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 가운데 82%는 가정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학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0%밖에 되지 않고 비신고자에 의한 신고 접수 건수가 7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거나 시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불안과 충격으로 올바른 심성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물림되어 어른들이 성장한 후 학대의 행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는 현재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67개가 있고 우리 경남은 도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창원, 진주, 김에 두고 있으며 분사무소는 18곳에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올해 1개 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은 창원, 진주, 거제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국장님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답변 요지서대로 해주실 거는 아니신 거죠? 예, 너무 간략하게 좀 돼 있어서 예. 답변은 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의원님 그 자료에 있다시피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요 역할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파악을 하신 걸로 보고요. 이제 결국은 피해 아동의 응급 보호와 그다음에 상담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학대 방지, 학대 행위자와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피해 아동 가족이 그러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2018년도에 전국에서 보면 서울, 경기에서 5명 있었고 경북에서 4명의 아동학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동학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하고 다르게 전국 사례를 보면 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학대 사망이 일었었고요.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낮은 쪽, 그리고 친부모의 학대가 사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전체적으로 또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동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전체 추세하고 우리도 추세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주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복합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사망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 전국의 사망 사례를 보자면 말씀 드린 대로 28명이 맞습니다. 이 중에서 0세부터 6세가 영유아기 아이가 82.1%라고 23명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에 보면 50명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3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예. 그 영유아들이 자신의 방어라고는 울음밖에 표현 원하지 않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가정 정책도 많이 내놓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 소재지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출산을 하면 그 마을의 경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통계를 보자면 우리 어른들은 있는 아이도 못 지키고 학대로 죽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건전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못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그렇다면 피해 아동 발견을 빨리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지 제가 3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질문 드릴게요. 예, 3번째 질문이 첨부한 자료 보시면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강력시도 중에서 아동 인구는 전국에서 저희가 3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기간당 아동 수는 2번째로 많습니다. 3개뿐이니까요. 아동부 전문기관당 아동수는 경남이 2위로 높은데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저희가 15위거든요. 현저히 낮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피해 아동 수치상에 나온 피해 아동 발견율은 아동 학대 사례를 아동수로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수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동수가 많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피해 아동학대 사례가 많은데도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종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웃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해 주시는 요지처럼 신고 기관의 추가 설치나 그리고 그 종사자들의 확충이 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추가 설치, 적극적인 관심, 이웃이, 그다음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예,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게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은 그 정도가 급하게 저희들 지금 실현 가능한 부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남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4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생겼고요. 예. 2000년도에 예.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신고기관 추가 설치하고 이웃 아동이 적극 관심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을 그동안 경남이 얼마나 해왔는지, 아동 숫자도 거의 최고치에 가깝고 그 다음에 기관 아동 수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발견율은 15위거든요. 그러면 답변 주신 대로 그동안 20년 동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신고자와 비신고자 예.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신고자와 비신고자 구분.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 예. 신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7개 부처에 24개 직군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견,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복지부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소방청 구급대 같은 경우, 그리고 여가부의 가족폭력시설, 그리고 각종 이런 시설에서 이제 아동폭력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신고 의무자로 지정을 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신고 의무자, 신고 비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그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평균적으로 몇 %나 됩니까? 아까 모두의 의원님께서 30%에서 40%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확하게 27.3%고요. 예. 그 다음에 비신고 의무자에 의해서 신고된 율이 72.7%나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안이라고,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말씀 주셨는데, 대안이라는 것은 실천이 되어야 그 대안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0%가 채 안 되고요.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70%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남이 준비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제3, 4차 국가보고서에 있는 심의 결과 보고서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5, 6차 국가보고서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 내용을 국장님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 아동학대 신고자의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자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서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정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도 증설을 하고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재활 지원,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44항과 45항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이게 미리 몇 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남이 아보전이 생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 발견율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 경남이 그동안 이 학대 아동 피해 아동에 대해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적었는가, 이걸 수치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아동학대 발견율이 15위인지 제가 좀 여러 자료를 좀 챙겨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직접 좀 여러 차례 만나서 좀 현장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 체계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면,
신고 체계가 경찰의 112 센터로 통합된 게 언제 되었습니까, 국장님? 2000년에는 1391이었고요. 2014년에 112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 2014년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 체계는 경찰의 112 센터로 통합이 운영되었 거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루트로 지금 여전히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루트가 어디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은 쪽이 아마 1336 여성이 전화하고 그런 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어제 저희 집도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교육받았는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다 그럼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 신고 117인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친구는 그 경찰 112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보자면 소방서 인터넷 신고, 아보전 신고, 내방 신고 등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통계로 보자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52.1%고요. 경찰 112에 47.1%, 1366에 0.5%, 129에 0.2%입니다. 이렇게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으나 다양한 루트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이쪽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고 방식의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 속도나 그 다음에 경과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디에 신고하냐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그래서 신고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112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마 아보존으로 하는 그 부분은 원래 아보존에서 계속 상담하고 관리 있는 친구들은 아보존으로 할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통합은 하되 다양한 길은 열어두는 그런 방향의 체제가 제일 적당한 체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보존의 신고가 52.1%라고 했습니다. 아보존으로 가정에서 아동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하죠. 아보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경찰에서 출동하는 통계 네. 몇 %로 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통계로는 못 들었지만 저도 그제하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위험하지 않나 여쭤봤을 때 경찰하고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는요. 경찰이 동행하는 퍼센티지가 27%밖에 안 돼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출동 나가고 없습니다. 그쪽으로 보낼 인력 없습니다.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보전에서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아보전이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 가정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아보전 직원에 지금 현재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팀이 현장 조사팀, 예. 사례관리팀 두 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보전에 이렇게 신고가 많이 온다니까요. 50% 넘다니까요. 그러면 아보전에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갔을 때 현장 조사팀이 아보전 조사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 조사팀에서 현장 조사팀 업무 자체가 일단 적극적인 분리하고 그리고 사례 조사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의 경우는 경찰과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험한 상황에도 경찰이 안 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질문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긴급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이제 행정에서 새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제도 개편을 올해부터 지금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초기 사례에서 경찰이 필요한데도 못 나가는 부분이 인력적으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보전에 현장 조사팀이 경찰을 동행하지 않고 갔을 때 네. 권한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아동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동을 분리시키고자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저 자료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라는 요 자료에 예.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좀 중요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아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절차는 아동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아동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이 전담부서 및 전달 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출동 시에 전담 경찰관과 동행이 어렵거나 혹은 119 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초동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대 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여기서 제시를 하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찰 공무원을 파견을 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등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제한된 경찰의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보호 관점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보전하고 이런 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1월 말쯤으로 기억되고요. 그제 아보전 가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아동 보호 체계 공공성 강화 부분에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 약 40명 정도 이렇게 사회복지 초기 관리된 사회복지사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은 뒤에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그때 더 상세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